11월 13일 월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5시 30분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0.24% 하락한 2403.76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매도,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도로 대응했네요. 한편 코스닥 지수는 1.89% 하락한 774.42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20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5종목, 코스닥에서는 15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중 상한가 종목은 STX, SY스텔텍, 동일철강, 유니테크노 4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넥스트아이와 올리패스 2종목이 있었습니다. 총 20개의 급등 종목들을 한데 모아서 섹터별로 묶어보니 한 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빈대 섹터입니다. 빈대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오늘부터 4주간 빈대 집중 방제 기간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정부는 목욕탕과 숙박시설,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어린이집 등 빈대가 나타날 수 있는 공공장소를 점검하고 사전 소독 작업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신희연 한국방역협회 연구소장은 오늘 뉴스쇼에 출연하여 빈대가 바퀴벌레보다 훨씬 오래 간다고 강조하며 빈대는 배고픔을 오래 견디기 때문에 약 15도 정도의 환경에서 1년 정도까지도 살 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빈대는 외부에서 유입되기 때문에 주거 환경과는 관련이 없다고 전했는데요. 해당 소식에 빈대 관련주 일부가 시장에서 강세를 이어간 모습이었네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SY스틸텍은 테크플레이트 제조 판매 및 설치 전문 업체로 오늘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한 첫날 강세를 보였습니다. SY스틸텍은 장중 최고 200%까지 급등했으나 종가는 공모가 대비 125% 상승한 가격으로 마감했네요. 이어서 STX는 언론을 통해 6대 핵심 광물인 리튬의 광산 개발 및 정광 트레이딩을 위해 페루와 브라질 현지 파트너사와 지난주에 3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히면서 상한가로 마감했는데요. STX는 이번 협약으로 매장량 총 2천만 톤으로 추정되는 페루 리튬 광산에 대한 지분 투자를 진행하기로 했으며 연간 총 30만 톤 이상인 브라질 리튬 정광의 운송 및 판매 오프테이크 권한을 확보했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소식에 STX 그린로지스도 함께 강세를 보여주었고요. 한편 동일철강의 오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동일철강은 경기 회복 시 철강 수요 급증 기대감에 상승한 것이라 알려졌으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유니테크노가 상한가로 마감했는데요. 일부 언론을 통해 유니테크노가 북미와 멕시코 배터리 셀 케이스 공장 설립을 추진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유니테크노가 자사주 소각 및 무상 증자를 검토 중이라는 소식도 동반되면서 유니테크노가 상한가로 마감해준 모습이었네요. 한편 AMP와 윌링스, 더 E&M의 오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고요. 이어서 비플라이 소프트는 삼성전자와 생성형 AI 고도화를 위한 뉴스 데이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일부 기사로 인해 강세로 마감했는데요. 이번 계약의 구체적인 조건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동안 저작권 이슈 등으로 논란이 불거졌던 생성형 AI 모델의 뉴스 활용에 있어 새로운 활로가 열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에이징랜드는 오늘 코스닥에 신규 상장한 첫날 강세를 보였는데요. 에이징랜드는 주문형 반도체를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디자인하우스 업체로 TSMC의 국내 유일한 공식 협력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에이징랜드는 장중 33%까지 급등 후 종가는 공모가 대비 21% 상승한 가격으로 마감했네요. 이어서 T사이언피틱이 상승했는데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기대감에 비트코인 가격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빗썸의 기업 공개 추진 기대감까지 동반되었기 때문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빗썸 운영사인 빗썸 코리아는 지난달 말 삼성증권을 주관사로 선정하고 기업 공개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빗썸의 상장 목표 시점은 2025년 하반기로 우선 코스닥 상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경우에 따라 행선지를 코스피 시장으로 변경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합니다. 해당 소식에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상승하면서 T사이언티픽이 강세로 마감했네요. 다음으로 신성델타테크는 LK99의 초전도체성을 지지하는 동료 평가 논문이 미국 물리학을 대표하는 두학회 학술지에 등재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초전도체 테마의 반등 속 관련주로 부각되었고요. 한편 PM풍년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의지를 발표하면서 김동연 관련주로 강세였던 것이라 알려졌습니다. 다음으로 GSE가 상승했는데요. 미국이 이번 달 초 러시아에서 세 번째로 큰 천연가스 개발 사업을 제재하면서 러시아의 액화 천연가스 수출을 본격적으로 막는다는 소식이 부각되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등의 글로벌 리스크와 함께 천연가스와 유가가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겨울철 가스 수요의 증가도 앞두고 있는 만큼 GSE가 천연가스 관련주로 부각된 모습이었네요. 이어서 아시아나 IDT는 최근 아시아나 항공의 화물사업 매각 결정 속 대한항공과의 합병 기대감이 지속 부각되며 강세를 이어간 것으로 파악되고요. 다음으로 GS글로벌은 전기차 자동 충전 로봇 기업인 에바가
업계 최초로 화재 감지 기능 시험 의뢰시험 성적서를 획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에바의 투자사로 부각되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신신제약은 3분기 호실적에 강세로 마감했고요. 한편 구형테크도 3분기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강세로 마감을 해주었습니다. 끝으로 오늘은 하한가를 간 종목도 2개가 있었는데요. 먼저 넥스트아이는 장중 소송 등의 판결 공시가 있었던 종목입니다. 해당 공시에 나온 판결 내용에 따르면 채무자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을 가압류하고 70억 원을 청구한다고 써 있었는데요. 해당 안건에 대해 넥스트아이는 소송 대리인을 통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올리패스는 최근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호주에서 진행했던 비마약성 진통제의 임상 이상 평가 이중 맹검 해제에 따른 잠정 효능 분석 결과를 발표하면서 하한가로 마감한 바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올리패스 측은 결과가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수령한 임상 결과를 가감없이 알려드려야 하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더불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임상 결과가 불쑥 튀어나와 당황스러웠던 것도 사실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해당 소식에 올리패스는 오늘도 약세를 보이며 이틀 연속 하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내일도 성투하세요.